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2이고 서울 외곽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남편은 10년 전에 사별했고 그날 이후 제 시간은 그냥 멈췄어요. 시계는 돌아가도 하루하루가 도돌이표 같았어요. 아들이랑 딸이 있긴 해요. 근데 애들 나이도 이제 40 넘었잖아요. 아들은 부산, 딸은 서울인데 전화도 명절 지나고 한 번쯤? 그나마 딸은 영상 통화라도 자주 걸긴 해요. 근데 그 영상 속에도 어쩌다 나오는 건 손주 얼굴이고 저는 그냥 엄마 있네 하는 소리 들으면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게 되죠. 가끔 이 모든 게 너무 무서워요. 이대로 내가 어느 날 조용히 죽어도 이틀쯤 지나서야 누가 알까봐.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투명인간이 된 것 같아서요. 그리고 매일이 너무 외로워요. 마음도 몸도 나는 아직도 소녀인데 나이가 드니 용기도 자신도 없더라고요. 그렇게 무심하게 흘러가는 어느 수요일 오후였어요. 마트에서 두부 하나 사고 돌아오는 길 핸드폰이 울리더라고요. 화면에 0이라고 떠 있었어요. 예전에 같은 병동에서 일하던 동기였어요. 요즘은 자주 연락 안 하고 살았는데 반가우면서도 좀 뜨악했죠. 경수가 살아는 있네. 첫 마디부터 약간 기분 상할 뻔했지만 그만큼 친했으니까 넘어갔어요. 야, 이번 주말에 뭐 해? 묻지마 관광 같이 갈래? 뭐? 묻지마 관광? 그래, 요즘 그런 데 인기야. 나 요즘 거기서 완전 신나게 놀아. 남자도 많고 노래방도 있고. 나 그런데 안 가. 미쳤어? 야, 너 계속 이렇게 살다가 늙어 죽는다? 여기 오면 너 처녀야.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을 쿡 찔렀어요. 괜히 혼자 사는 사람한테 늙어 죽는다는 말은요, 진짜 이상한 울림을 줘요. 농담인데도 묘하게 현실적이었어요. 아니, 그런 데 가서 뭘 하라고. 내가 무슨 애도 아니고. 너 언젠가 내 말 기억날걸? 누군가 옆에 있어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남자도 많다니까? 왜 묻지마 관광이겠어? 알지? 그 말에 뭔가 기분이 묘했어요. 남자. 남편이 떠난 이후 한 번도 생각 안 하려고 했어요. 아니, 솔직히는 생각났어요. 밤에 잠 안 오는 날엔 더더욱. TV에 남자 배우 하나만 멀쩡하게 나와도 시선이 머물고 목소리가 귀에 오래 남고. 근데 제가 남자랑 다시 뭘 하겠어요. 그 생각만으로도 불륜 같고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너 그럼 혼자서 계속 이렇게 살래? 몰라. 생각 좀 해볼게.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현관 비밀번호 누르기도 싫었어요. 그런데 순간 생각났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스스로한테 묻고 싶은데 대답은 없어요. 그날 밤 거울을 오래 봤어요. 팔자주름도 깊어졌고 입술도 푸석해요. 브래지어도 헐렁해졌고 팬티는 고무줄이 늘어졌고. 근데 그런 게 서러웠어요. 누군가 다시 내 몸을 봐줄 일이 없다는 게. 누군가와 뜨겁게 사랑할 수 없다는 게. 나를 원하는 사람이 없다는 게. 다시는 그럴 일 없다는 게. 스스로 다짐했어요. 그냥 하루 놀다 오는 거다. 깊게 생각하지 말자. 그리고 영희에게 눈 꼭 감고 톡을 보냈어요. 시간, 장소 알려줘. 그날 아침 평소보다 더 꼼꼼하게 거울을 봤습니다. 누군가를 만나러 간다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얼굴이 어떤지 다시 확인하고 싶었어요. 블라우스에 면바지를 입고 나섰는데 버스 집결지에 도착하자마자 숨이 턱 막혔습니다. 내가 뭘 잘못 입은 건가 싶었어요. 거긴 이미 일종의 전장이었거든요. 반짝이는 원피스, 붉은 립스틱, 향수 냄새가 공기를 휘감고 있었어요. 대부분의 여자들은 내 또래 혹은 좀 더 나이가 많았는데 모두가 전투 준비 완료처럼 보였죠. 남자들도 그냥 할배가 아니더라고요.
흰머리 깔끔히 넘기고 캐주얼한 셔츠에 구두까지 챙겨 신은 모습이 의외로 근사했어요. 그들 속에 끼어 있는 내가 마치 무채색으로 칠해진 흑백 사진 같았어요. 뒤로 물러나 버스를 타기까지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아, 미쳤다 진짜 왜 왔어 이걸. 버스는 시끄럽게 출발했어요. 마이크 잡은 남자가 사회자라더니 시작부터 광대지시더군요. 우리 어르신들 오늘은 젊은 날 돌아가듯 신나게 놀아봐요. 사람들은 박수치고 웃고 그 안에서 누가 제일 먼저 커플이 될지 서로 뜨거운 눈빛을 던지기 시작했죠. 제 몸이 다 화끈거릴 정도로요. 그때 문득 제 시선이 멈춘 곳이 있었어요. 맨 뒤 창가. 단정하게 셔츠를 입은 남자가 혼자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팔짱을 끼고 입술은 굳게 담은 채 고요하게 혼자였어요. 그 모습이 너무 낯익었어요. 마치 거울 같았어요. 사람들 틈에 있지만 철저히 고립되어 있는 그 모습. 저도 그랬거든요. 분명 웃음소리도 들리고 사람들도 가까이에 있는데. 혼자인 기분. 고립감이 아니라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은 느낌. 누구도 내게 시선을 주지 않고 내가 있어도 없는 것처럼 스쳐가는 그 감정. 그와 저 어쩌면 같은 이유로 이 자리에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도착한 곳은 강원도 쪽 리조트였어요. 생각보다 번듯했고 날씨도 쾌청했어요. 사람들은 셀카봉을 꺼내 사진을 찍고 빠르게 친해진 듯 짝을 지어 어울리기 시작했죠. 영희는 벌써 새로 만난 남자와 어디론가 향하고 있었고요. 경숙, 같이 사진 찍자. 아니야, 나 그냥 좀 걸을래.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 혼자 있고 싶었어요. 그 수다스럽고 뜨거운 무리 속에 들어갈 용기가 없었고. 내가 그 안에 끼어 있는 모습을 상상하니 괜히 부끄럽고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공원 벤치에 앉아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때도 자꾸 그 남자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도 고개를 돌리니 조금 떨어진 다른 벤치에 그가 앉아 있었어요. 혼자. 책을 들고 앉아 있었지만 글자는 안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저 페이지를 넘기지도 않고 앉아만 있는 모습? 내가 그런 걸 어떻게 아냐고요? 글쎄요, 그냥 느껴졌어요. 그도 지금 이 순간을 시간이 지나길 견디고 있는 거라는 걸. 그 사람이 일어났고 제 쪽으로 다가왔어요.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근데 눈이 마주쳤는데 그도 깜짝 놀라는 표정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사람이 있는 줄 몰랐네요. 괜찮아요. 앉으셔도 돼요. 그 말이 왜 튀어나왔는지 모르겠어요. 평소 같았으면 그냥 고개 숙이고 말았을 텐데 그날은 달랐어요. 그와 함께 있다는 사실이 왠지 모르게 덜 불편했거든요. 그는 제 옆 벤치 쪽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우린 적당히 거리를 두고 침묵했죠. 그 침묵이 처음엔 어색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편안했어요. 여기 조용해서 좋네요. 그가 먼저 말했어요. 목소리가 참 묘했어요. 낮고 부드러운데 그 안에 묘한 울림이 있었어요. 묘하게 귀를 간지리는 톤. 네, 저도 그래서 여기에 앉았어요. 안쪽은 너무 시끄럽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시끄러운 데를 잘 못 견디겠더라고요. 잠깐 웃으며 말하는데 그 표정이 참 따뜻했어요. 누구를 꼬시기 위한 표정이 아니라 진짜 사람이 느껴지는 웃음이었달까요. 혹시 친구분이 데리고 오신 건가요? 어떻게 아셨어요? 저도 그래서요. 표가 나나 보네요. 버스에서 계속 창밖만 보시더라고요. 저랑 똑같이. 그날 이후 그 사람 얼굴이 잊히지 않았습니다. 그게 뭔 감정인지도 몰랐어요. 그저 같은 파장을 가진 사람을 발견한 기분. 그날 밤 리조트 방에서 혼자 누워서도 자꾸 그의 눈빛이 떠올랐어요. 외로움이란 게 이렇게 사람을 흔들 수도 있구나. 그날 알았어요.
제 가슴은 다시 뜨거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조금 더 지나고 두 번째 묻지마 관광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가기 전날까지 망설였어요. 내가 왜 또 가야 하지?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 사람이 상철 씨가 혹시 나올지도 모른다는 기대가 들었어요. 이젠 마냥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었어요. 나도 모르게 어쩌면 하는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그 사람을 다시 본다면 이번엔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스스로가 낯설고 부끄러웠지만 그래도 마음이 움직인다는 게 오랜만에 느끼는 살아있는 기분이더라고요. 버스에 오르자마자 느낌이 달랐어요. 다들 익숙한 얼굴들이었고 분위기는 지난번보다 훨씬 적극적이었어요. 커플 게임. 짜라짠 커플 노래방. 이미 사회자는 분위기를 띄울 준비가 끝난 듯 했고요. 영희는 제 손을 잡고 앞쪽 자리에 앉으려 했지만 그날은 웬일인지 자리가 꽉 찼더라고요. 사회자가 말했어요. 뒤쪽에도 몇 자리 비었어요. 커플 안고 싶은 분들 빨리 오세요. 뒤로 걸어가다가 저도 모르게 주춤했어요. 맨 뒤 오른쪽 창가 자리에 상철 씨가 혼자 앉아 있었거든요. 고개를 약간 숙이고 있었고 손에는 책이 들려 있었지만 한 장도 넘기지 않고 있었어요. 그 순간 이상하게 심장이 두근거리더라고요. 영희가 눈치챘는지 팔꿈치로 제 옆구리를 쿡 찔렀어요. 야, 저기 앉아. 빈자리 거기밖에 없어. 내가 앉아. 아니야. 나는 저쪽에서 노래 불러야 돼. 얼른 가. 내가 발걸음을 옮기기 전에 상철 씨가 고개를 들었어요. 우리 눈이 마주쳤고 그가 살짝 웃었어요.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한 너무 조용한 미소. 나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고 자연스럽게 그의 옆에 앉았어요. 가까운 거리. 어깨와 어깨 사이에는 팔뚝 하나 간격이 있을까 말까. 숨소리도 옷깃이 스치는 소리도 다 들리는 거리. 오랜만이에요.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네, 잘 지내셨어요? 글쎄요. 지냈다고는 하는데 잘인지는 모르겠네요. 서로 눈을 보지는 않았어요. 창밖을 보는 척하면서 목소리로만 대화했어요. 그런데 그 목소리가 귀 속을 간지렸어요. 상철 씨의 목소리는 뭐랄까. 살짝 걸걸한데 부드럽고 말 끝에 숨이 살짝 섞이는 게. 듣고 있으면 자꾸 입꼬리가 올라가요. 한참을 그렇게 속삭이듯 얘기하다 보니 어느새 분위기가 풀렸어요. 사회자가 노래를 시키고 게임을 유도하는 소리가 배경음처럼 들렸고 우리는 둘만의 작은 공간 안에 있는 기분이었어요. 그가 웃을 때 팔이 살짝 제 어깨에 닿았어요. 처음에는 움찔했는데 이상하게 불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금만 더 가깝게 붙고 싶었어요. 스스로 놀랐어요. 내가 누군가의 체온을 바란다는 게. 버스에서 내려서 점심도 같이 먹게 됐어요. 이번엔 일부러 제가 상철 씨 옆자리에 앉았어요. 영희가 눈을 치켜올리며 저를 힐끔 쳐다봤지만 못 본 척했어요. 그가 제게 밥그릇을 건네줄 때 손등이 스쳤고 그 작은 접촉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점심을 마치고 리조트 근처를 산책하자는 말에 저는 머뭇거렸어요. 괜히 들킬까봐. 아직 누군가와 단둘이 걷는 게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는 말없이 손을 내밀었어요. 잡아달라는 게 아니라 그저 걸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듯한 정중한 제안 같은 손. 저는 그 손을 외면하지 못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와 나란히 걸었어요. 등산로 입구까지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중간쯤부터는 한적했어요. 가끔 산새 소리만 들리는 그 조용함 속에서 우리는 걸었어요. 테라스 끝 벤치에 앉았을 때 밤하늘이 드러났어요. 별이 쏟아질 듯 떠 있었고 공기는 서늘했지만 괜찮았어요.
그의 존재가 내 옆에 있다는 게 따뜻했거든요. 그리고 그 순간이 왔어요. 그가 조용히 아무 말도 없이 제 손 위에 자기 손을 포겠어요. 그 손은 생각보다 컸고 따뜻했고 무겁지 않았지만 존재감이 강했어요. 처음엔 깜짝 놀라서 움찔했지만 금세 그냥 가만히 있게 되더라고요. 말없이 손을 잡고 있었는데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어요. 팔에 닿은 그의 옷깃, 허벅지 옆에서 느껴지는 열기, 숨결이 얼굴 옆을 스쳐가는 것까지 모든 게 너무 선명했어요. 경숙 씨,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혼자 있는 거 이제 그만두면 안 될까요? 그 말은 마치 내가 그동안 쌓아온 혼자인 척하는 마음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망치 같았어요. 그 말이 귓가에 계속 맴돌았어요. 그날 밤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을 때도 계속 생각났어요. 그의 손, 그 숨소리, 그 눈빛. 그리고 그 말. 처음으로 남편 없이 맞는 밤이 그렇게 외롭지만은 않았어요. 그리고 그날 밤 정말로 그가 꿈에 나왔어요. 이상한 건 꿈속에서 그와 나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도 너무 가까웠어요. 말 대신 손길로, 시선으로, 입술로 서로를 느꼈어요. 내가 느끼고 싶었던 감각들이 전부 꿈속 그 사람에게서 쏟아져 들어왔어요. 그의 흥분된 몸짓과 손길, 눈빛, 느낌 모든 감각들이 꿈이 아닌 것처럼 생생했어요. 정말 오랫동안 외로웠긴 했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나는 자꾸 그를 기다리게 됐어요. 그 후로는 한 달쯤 간격을 두고 조금씩 변해갔어요. 처음엔 우연히 마주치던 관계였다면 이젠 약속을 잡고 만나는 사이가 됐죠. 단둘이 따로 버스도 없고 노래도 없고 눈치 볼 사람도 없는 그런 만남. 처음으로 만난 건 근처 미술관이었어요. 조용한 전시실을 나란히 걷는 동안 그의 걸음에 맞추는 내 걸음이 이상하게 편했어요. 같은 작품 앞에서 나란히 서서 각자 해석을 얘기했는데 생각보다 말이 잘 통했고 때로는 똑같은 표현을 동시에 꺼내기도 했어요. 그런 순간마다 우린 눈이 마주쳤고 그 짧은 시선 안에 웃음이 피어났어요. 그게 너무 좋았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같이 있는 시간이 자연스러운 사람. 그게 상철 씨였어요. 어느 날 미술관 근처에서 식사를 마친 후였어요. 카페로 가려다 제가 용기 내서 먼저 제안했어요. 우리 집 잠깐 들를래요? 커피 내려줄게요. 그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모습이 소년처럼 보였어요. 순간 나도 모르게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럴 의도는 아니었지만 나도 모르게 나 속옷 괜찮은 거 예쁜 거 입었나? 생각이 들어버렸죠.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익숙하게 커피를 내렸고 그는 거실 소파에 조용히 앉아 주변을 살피고 있었어요. 내가 사는 공간이 낯설지 않기를 바랐고 그도 조심스럽게 나의 물건들을 훑어보다 작은 액자의 눈길을 멈췄어요. 이건 우리 결혼식 사진이에요. 84년 봄.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 시선엔 경건함 같은 게 담겨 있었어요. 존중이 느껴졌어요. 그게 고마웠어요. 그렇게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갑자기 창문 너머로 비가 쏟아졌어요. 정말 말 그대로 억수같이요. 우산도 없었고 택시 부르기도 애매한 시간이었어요. 비 너무 많이 오네요. 그저 그냥 좀 더 있다가요. 금방 그칠 수도 있잖아요. 내가 그렇게 말했어요. 비가 벽을 때리는 소리. 잔에 담긴 커피가 식어가는 소리. 둘 사이에 흐르는 미묘한 침묵. 그 시간이 긴장되면서도 달콤했어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지만 조금씩, 아주 조금씩
몸이 더 가까워졌어요. 그의 팔이 소파 등받이에 놓이자 내 어깨와 아주 가까운 위치에 닿았고 나는 그 방향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그건 아무 말 없는 신호였죠. 그도 느꼈을 거예요. 경숙 씨, 네, 지금 이 순간이 참 이상하게 좋네요. 그 말에 나는 웃었어요. 저도요. 아무 말 안 해도 좋죠. 이런 날은. 잠시 후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났고 방으로 향했어요. 누가 먼저 문을 열었는지, 누가 먼저 걸음을 옮겼는지 기억은 안 나요. 다만 문이 닫히는 소리는 선명히 기억나요. 그리고 그 이후의 순간들은 꿈에서 꿨던 것과 같았어요. 조용하지만 너무나 뜨겁게 다가왔어요. 처음엔 그냥 마주보고 앉아 있었어요. 눈빛만 주고받았죠. 하지만 점점 그의 시선이 내 입술로, 내 목선으로, 내 손끝으로 옮겨갔고, 나도 그 시선을 따라 숨이 가빠졌어요. 그가 내 손을 조심스레 잡고, 그 위에 자기 손을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잠깐 멈췄어요. 마치 물어보는 듯한 느낌. 괜찮을까요? 나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손을 더 꽉 잡았어요. 그게 대답이었어요. 그는 다가왔고 그 입술이 내 입술에 닿았을 땐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차분한 아주 부드러운 키스였어요. 그러다 이내 점점 깊어졌고 손길도 자연스럽게 어깨를 타고 허리를 감싸고 우리는 서로의 체온을 탐색하듯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껴안았어요. 그 뒤로는 뜨거운 서로의 숨소리만 들렸어요. 비 내리는 소리 위로 서로의 몸이 스치는 소리 그리고 자꾸만 이름을 부르게 되는 입술. 그날 밤 우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서로를 껴안은 채 오래 참아온 외로움과 그리움을 마음껏 꺼내놓은 밤이었어요. 생각보다 너무나 뜨거웠고 우리는 서로 20대로 돌아간 것처럼 서로를 갈구하고 탐했어요. 밤은 너무나도 길었죠. 그 후로 우리는 더 이상 친구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우리만 아는 이야기. 영희에게도 딸에게도. 아직은 말할 수 없었어요. 그게 죄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쉽게 말할 수 있는 종류의 관계도 아니었어요. 우리 둘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저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우리 둘만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그런데 사람이란 게 참 간사하죠. 그렇게 서로의 체온에 녹아내렸던 순간들이 말로는 다 못할 농도 깊은 감정과 밤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변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휴일 오전 마트에 들렀다가 돌아오는 길에 집 앞에서 낯선 여자가 서 있더라고요. 처음 보는 얼굴인데 이상하리만치 내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경숙 씨 맞죠? 그 말에 등줄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예감이라는 게 그날은 유난히 빨랐어요. 그리고 그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저 상철 씨랑 예전에 좀 만났어요. 예전? 아니요. 얼마 전까지요. 묻지마 관광에서 만났고 그 후로도 몇 번 잤어요. 경숙 씨랑 만나는 것도 알게 돼서 따졌더니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저 이건 아닌 것 같아서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입안에서 뭔가 뜨거운 게 밀려 올라왔고 심장은 고막 안에서 울리는 듯 쿵쾅거렸어요. 무릎이 꺾일 것 같았죠. 하지만 어딘가에서 목소리가 나왔어요. 정확히 언제까지 만났는데요? 2달 전까지요. 그날 이후엔 제가 연락 안 받았어요. 그 사람 알아보니 묻지마 관광에서 앞에서는 점잖은 척하고 뒤에서는 여자를 삼해서 4명씩 만나고 다닌다더라고요.
치밀하게 숨기고 앞에서는 점잖은 척하니 잘 들키지도 않고요. 알고 나서 이 사람을 다시 보니 이 사람의 진짜 행동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 그 사람이랑 있던 내 감정이 전부였던 것 같지도 않더라고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순간 이상하게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화도 나야 할 텐데. 불같이 소리도 지를 수 있을 텐데. 나는 그저 입술을 깨물며 진짜였던 건 뭐였을까만 계속 곱씹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상철 씨에게 전화를 했어요. 오늘 밤 잠깐 들르실 수 있어요? 목소리는 평소처럼 담담하게 들렸을 거예요. 그는 아무것도 모른 채 꽃 한 송이까지 들고 집에 찾아왔어요. 나를 위한 거라면서요. 그게 더 비참했어요. 상철 씨,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그 여자 오늘 다녀갔어요. 그 말에 그의 손이 멈췄어요. 표정이 굳더니 그제서야 시선이 땅으로 떨어졌어요. 어떤 여자인지도 묻지 않은 채요. 아마 여자가 워낙 많아서 누군지도 가늠할 수 없었겠죠. 미안합니다. 고작 그 한마디였어요. 변명도 설명도 없었어요. 그게 더 아팠어요. 나는 너무 아팠어요. 나와 있던 시간들을. 그가 어떻게 기억하고 있었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게 됐어요. 왜요? 경숙 씨가 너무 따뜻해서. 사실 처음엔 외로움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점점 진심이 됐어요. 정말이에요. 그 말에 웃음이 나왔어요. 아주 조용한 웃음이었죠. 그냥 허탈한 쓴웃음. 외로워서 시작된 감정이 진심이 되는 건 사람이니까 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런 줄 알았어요. 그게 나만 그랬다니 실망이에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전부였죠. 우린 서로를 받고 더는 어떤 감정도 숨길 수 없었어요. 그만해요. 네. 우리 이제 그만해요. 이건 사랑이 아니라 그냥 서로가 너무 외로워서 매달렸던 거예요. 그렇게 쳐요. 그 말을 하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상철 씨는 끝내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가 문을 나서는 뒷모습을 보며 나는 나지막이 중얼거렸어요. 나는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그 이후 묻지마 관광은 다시 가지 않았어요. 어쩌면 그게 진짜 정리였는지도 몰라요. 누군가를 기대 없이 생각할 수 있게 된 거요. 그 사람을 탓하지도 원망하지도 않고 그저 내가 그 시절에 필요했던 감정이었다고 받아들이는 마음. 지금은요? 전 아내를 사별한 아주 좋은 사람과 뜨겁지는 않지만 따뜻하고 오래가는 사랑을 하고 있어요.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절절한 사랑이 아닌 내 삶을 같이 걸어가주는 사랑. 그런 사랑을 이 사람에게서 배우고 있어요. 그래도 잘 됐죠?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도 모두 어떤 것도 잘 되실 거고 행복하실 거예요. 사랑이란 게 꼭 격정적이어야 할 이유는 없더라고요. 가장 뜨겁게 시작된 감정보다 가장 오래 남는 감정이 진짜였다는 걸 그 사람을 통해 배웠어요.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나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의 작은 파문처럼 번졌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시간 동안 떠올린 생각이나 느낀 감정이 있다면 댓글로 조심스럽게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 따뜻한 이야기들이 더 많은 이들의 가슴에 닿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힘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매일 조금 더 평온해지고 조금 더 따뜻해지길 진심으로 바라며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이야기 그리고 마음의 울림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